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위치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은 사실 암기보다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차례대로 일치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일치라고 얘기하는 친구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어떠한 사분면이 존재하고 있고요. 처음에 있는 동경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번 더 볼게. 요만큼을 세타 1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일치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타 2라고 하는 친구는 한 바퀴를 돌리고 다시 여기 와도 동경이 여전히 여기죠. 맞나요? 노란색을 세타 2라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게 되면은 뭐랑 똑같은 걸 알 수가 있니? 세타 2 노란색에서 요만큼이 똑같으니까 빼주게 되면 그냥 한 바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360도가 되겠네. 그런데 내가 요 아이를 몇 바퀴를 돌려도 어차피 일치한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각으로서 n을 곱해줄 수 있죠. 요거를 호두법으로 쓰면 이건 60분법이고 호두법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래. 좀 전에 한 거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내가 요만큼을 세타 1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얘랑 일직선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디? 요렇게 요만큼 움직인 게 세타 2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색깔이 다르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주게 되면은 뭐가 나오는 거니? 180. 그런데 내가 바퀴수를 얼마나 돌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쓸 수 있는 360 곱하기 n을 붙여주는 거야. 그럼 이걸 호두법으로 쓴다면 180도 호두법으로 고치면 파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따라오고 있어? 세 번째 거 가볼게. x축의 대칭이래. 한번 해볼까? 요만큼을 세타 1이라고 잡고 그럼 세타 2라고 하는 건 여기 대칭이니까 같은 거리에 올 수 있도록 요만큼 요렇게 돌릴 수 있겠죠. 여기 세타 2. 그런데 대칭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거리와 요만큼의 거리가 어때? 같죠. 세타 1하고 세타 2를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니? 360. 그런데 몇 바퀴 돌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n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거 호두법으로 쓰시면 2파이 n 되셨을까? 네 번째, y축 대칭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세타 1을 요만큼 갖다고 쳐볼게. 그럼 세타 2는 여기에 대칭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요만큼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겠네. 다시 얘기해 주시면 요 노란색 이 부분이 반대쪽 여기랑 똑같은 각일 거 아니야. 대칭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얼마다? 180이다. 그런데 얼마나 바퀴수를 돌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360 곱하기 n을 달아줄 수 있겠죠. 요걸 호두법으로 고치면 오케이. 마지막 y는 x라는 직선 대칭 여기에 대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세타 1이 요만큼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 부분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탁 접으면 이렇게 되겠지. 요만큼이 세타 2 되었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세타 2인데 요만큼이 내나 세타 1이랑 똑같은 값이죠. 그럼 두 녀석을 더해주시면 몇 도예요? 90도. 마찬가지 몇 바퀴 돌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각 표현해 주시고 이거 호두법으로 고쳐주시면은요 2파이 n 더하기 오케이 2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 되셨을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삼각함수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내용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라는 건 무엇일까? 뭐 가장 쉽게 얘기해 보면 그죠? 우리가 뭐가 들어있는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이 들어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tangent x. 이 아이를 삼각함수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동경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반지름이 R인 녀석으로 해서 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내가 어떠한 세타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동경이 한 요만큼 왔다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 부분이 세타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요? 원래 사인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사인은 뭐분의 뭐예요? 이거죠? 빗변분의 높이? 맞아요? 빗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니? R.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부분에 해당하겠지. 그럼 쌤이 이 동경과 맞닿는 점을 P라고 잡고 이 Y를 X, Y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 그러면 다시 sin 세타라고 하는 값은요, 우리 세타 값에 따른 거니까 빗변분의 높이라서 R분의 Y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코사인은요? 그렇지, R분의 X. 탄젠트는요? X분의 Y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아, 그러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해보면 세타 값에 따른 Y, X, 그리고 얘는 뭐 XY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고정된 값이죠. R은 이 원에서 고정이고 XY가 뭐냐에 따라 XY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사인 값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다시 말해서 사인이라고 하는 친구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얘는 세타에 따른 Y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함수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대응되는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세타에 따른 X값. 그 다음 마지막 이 친구는요, 얘는 마찬가지 세타에 따른 X분의 Y값.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tangent X라고 썼지만 얘의 Y값은 여전히 Y지만 여기는 사실상 세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지. 우리가 그냥 함수라는 문자 기호 자체를 X축, Y축이라고 둘 뿐이지 정확하게 따지면 얘의 X축은 세타고 얘의 Y축은 Y겠죠. 코사인은요? 얘에 대한 X축은 세타일 거고요. Y축은 누구겠어? 세타에 따른 X값이니까 X축이 되겠지. 되셨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는 여전히 뭐 세타에 따른, 사실 얘는 X도 아니고 Y도 아니기는 해. X분의 Y라는 또 다른 식을 줄 건데 요건 나중에 그래프 가서 할 거 되었을까요? 그냥 요것도 마찬가지 그래프에서 쌤이 한 번 더 설명할 거긴 해요. 요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요런 아이를 우리는 삼각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떠한 예시, 예를 들어서 P라는 값이 마이너스 12,5라고 얘기를 해볼게. 마이너스 12,5일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찾아달래. 그럼 생각을 해볼까? 요 아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아니, 그래프란다. 점 한번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12,5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12,5 여기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한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 13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반지름이 13인 원이 되겠죠.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고요. 맞나요? 사인 값 찾으러 갑시다. 사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반지름분의 아니 반지름분의 y잖아. 세타는 반지름분의 y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아까 얼마라 했냐면 13이라고 얘기를 했고 y값이 얼마라고요? y5. 코사인은요? 반지름분의 x, 다시 말해서 13분의 마이너스 12에 해당되겠죠.
마지막으로 탄젠트는요. x분의 y를 의미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2분의 5인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삼각함수 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 되셨을까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부호에 대한 내용을 또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마찬가지 이어서 봐봐요 친구들. 여기다가 좀 쓸까? 여기다 이어 쓸게. 잘 봐요. 사인 세타라는 게 r분의 y라고 얘기를 했어. r은 항상 0보다 어때? 커요? 그럼 y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부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게. 여기 몇 사분면? 여기, 여기. 좋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사인 값이 양수인 곳을 찾으려고 해요. 나는 부호가 양수인 부호가 어딘지 찾으려고 합니다. 사인이라는 친구는 r분의 y라는 친구인데 반지름은 어차피 항상 양수기 때문에 결정은 y가 할 거야. y의 부호가 양수인 부분은 몇 사분면이에요? 1, 2. 다시 말해서 여기 위쪽이 다 사인인 거 맞아? 여기 사인 다 양수야. 좋아.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x가 결정을 해요. x가 결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양수인 거야? 1, 4.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는요? x분의 y이기 때문에 부호가 양수가 되려면 둘의 부호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1, 1이든지, 아니, 풀풀이든지, 마마든지. 몇 사분면입니까? 1, 3. 탄젠트. 그래서 우리가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사분면에는 전부 다 되는 모두가 될 거고요. 2사분면의 사인, 3사분면의 탄젠트, 4사분면일 때 코사인이 양수인 걸 알 수가 있다. 얘를 조금 더 기억하기 좋게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얼싸 않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모든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기억을 해주실 때 얼싸 않고라고 얘기해 주시면 생각보다 얼척이 없지만 오래 남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니고요. 교과서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싸 않고. 그러면 요 아이를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이 지금 몇 사분면인지 찾아보려고 해. 잠깐 볼까? 정리할 시간 드릴게. 자, 240도라는 친구요. 240도라는 친구 부호 결정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서대로 그냥 1, 2, 3번 이렇게 쓸게. 240도면은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야. 3, 4분면이면 누구 부호가 양수니? 탄젠트.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탄젠트만 플러스. 되셨어? 3분의 11파이요. 1사분면이에요? 아니라고요? 뭐야? 자, 3분의 11파이 해볼까? 대분수 고쳐볼게. 3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 4파이 빼기 3분의 파이라고 기억하셔도 상관없겠지. 맞아? 4파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얘들아 한 바퀴가 2파인데 4파이면 두 바퀴 돌렸지. 그리고 3분의 파이라고 조금 빠꾸했네.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의 부호는 누가 양수야? 코사인.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는 거 알겠어? 이거 하면서 나중에 한번 더 할게. 마이너스 580도. 이 친구 몇 사분면 각일까? 일반각 만들어 보시면 돼. 얘들아 만들어봐. 3, 4분면? 이거 720도 하면은 140도 아니야? 맞나? 맞지.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 부호는요? 누가 양수? 사인. 얼마나? 되셨어? 마지막 4번 가보자. 요 친구도 해볼게. 요것도 일반각으로 표현해볼까 그러면? 2n파이 더하기 뭐 해볼까?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는 여러분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한 거랑 똑같은 거 맞아?
얘가 4분의 8이니까 더하면 4분의 7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일반각이 4분의 파이만 덧붙여주시면 되겠네. 4분의 파이 몇 사분면? 4분의 파이는 1사분면 45도니까. 그래서 풀이 되겠지. 이해됐어? 하는 거 알겠어? 조금 어렵다 그죠? 어디가 좀 헷갈릴까? 부호 찾는 건 알겠지? 부호 찾는 거 모르겠어? 아니 이거 바꾸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고 아니 부호도? 저기 왜 끌마가 되는지 풀마? 얘가 왜 풀마마 이건지 모르겠다. 240도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 부호 누가 양수? 탄젠트. 나머지는 다 음수. 마이너스 플러스. 쌤이 요거 다 쓰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만 쓴 거예요. 확인 2번 정리하고 3번 할까? 좀 헷갈려? 3번 연달아도 되겠어? 봐봐. 사인도 음이고 코사인도 음이야. 그럼 누가 양수겠어? 하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얘들아. 그럼 누가 양수야? 탄젠트? 탄젠트 몇 사분면? 3, 4분면. 제3, 4분면. 제3.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이 양수인데 탄젠트가 음수래.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 몇 사분면? 4. 찾고 있어? 사인 코사인이 음수래. 얘들아 사인 코사인이 음수라는 건 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지. 맞아요.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건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인이 양수인 곳은 어디예요? 2, 4분면 또는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은 4, 4분면 2 또는 4, 4분면. 사인 탄젠트가 지금 곱했는데 양수래. 그럼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풀풀이라면 몇 사분면? 1, 4분면. 둘 다 양수니까. 맞아요? 만약에 둘 다 음이면 4, 4분면. 코사인이 양수여야 되니까. 풀풀 망하는 건 알겠지? 둘의 부호가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거는 동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건 제 1, 4분면밖에 없어. 그리고 둘 다 음수라는 건 쌤이 한 놈은 무조건 양수라 했잖아. 사인 탄젠트가 음수기 때문에 코사인은 양수일 수밖에 없고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은 4인 거죠. 되셨을까요? 이렇게 확인 문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정리해보자. 같이 한번 볼까요? 세타가 6분의 11파이일 때 저 친구의 값을 찾아달래. 세타 먼저 정리해보자. 6분의 11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라고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라 써줄 수 있냐면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도 가능하지. 근데 우리는 6분의 5파이보다는 6분의 파이가 더 알 수가 쉽죠? 밑에 걸로 계산할게. 그러면 사인의 6분의 파이란 친구를 얘기를 해보자.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니? 30도. 사인 30 얼마야? 사인 30? 2분의 1. 지휘 알고 있어? 2분의 1. 2분의 1인데 얘들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사인 6분의 파이가 아니라 사인 세타죠. 어차피 n바퀴 돌리는 거라서 2분의 1인 건 똑같아. 그런데 2파이에다가 다시 빠꾸 6분의 파이를 했죠? 얘 몇 사분면 각이야? 4, 4분면. 사인 보호는? 그래서 얘 마이너스죠. 코사인이 양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니? 30도. 코사인 30 얼마야? 2분의 루트 3. 다시 말해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겠지. 왜? 아까 제 4, 4분면 가기로 했으니까. 탄젠트도 해볼까?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몇 도? 얼마야? 3분의 루트 3. 다시 말해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번까지 하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 2번 가보자.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래. 근데 얘들아 봐봐. 중학교 때도 했는데 여기 세타예요. 사인 뭐분의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 그럼 이 길이 얼마야? 4죠. 코사인 얼마인가요? 5분의 3. 탄젠트는요? 4분의 3. 이사분면각이래. 부호는? 사인 양수지? 그럼 얘네는 다 음수. 여기 정답. 너무 간단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여러분 아마 풀이 보시면 동경 그려져서 그림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사실 뭐 굳이 그렇게 풀 필요 없잖아. 풀이가 좀 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이걸로 푸시는 게 더 빠르고 우리가 시험 문제는 빠르게 푸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니까 저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사실 그 풀이 과정 보시면 엄청 길게 뭐 많이 나와 있는데 뭐 딱히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해볼까요? 사인, 코사인이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다는 건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이야. 그럼 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요. 사인 세타 양수고요. 코사인 세타 양수고요. 맞나요? 사인 세타 양수고 코사인 세타 양수래. 근데 둘의 부호 어때? 달라요? 코사인이 양수면 탄젠트 부호 뭐여야 하나요? 음수. 말이 되니? 두 개만 양수고 하나 음수다? 말 안 되지. 무슨 탈락. 두 번째, 둘의 부호 같기만 하면 되니까 한 놈은 음수고 두 번째 놈도 음수라고 얘기해줄 수 있죠. 근데 둘의 부호가 다르다네? 그러면 탄젠트 부호는요? 영구가 크다. 양수다. 그러면 2번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 몇 사분면각이다? 오케이, 제 3사분면각이다. 정답.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푸시고 싶으신 분들 객관식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풀면 조금 더 잘 보이겠지? 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요걸 쓴 거고 사실 실제적으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노란색처럼 체크하는 게 눈에 더 잘 보이고 여러분들이 풀기에도 빠르게 푸는 게 가능해집니다. 1번은 우리가 부호 결정을 할 때 세 개가 다 양수던지 아니면 한 놈만 양수가 돼야 되지. 근데 쟤는 사인, 코사인이 둘 다 양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탄젠트도 양수여야 하는데 음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탈락. 자, 삼각함수 관계. 요거는 얘들아 피리피리 외우셔야 되고요. 엄청 많이 쓰이는 친구여서 당연하게 그냥 밥 먹듯이 알고 계셔야 돼. 근데 뭐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갈까? 자, 뭘 얘기를 해주려고 하냐면 단위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단위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 내가 세타라는 놈을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근데 원래 사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반지름분의 y였어? 그런데 지금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럼 사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요 y 자체가 사인이 되겠지. 맞아요? 자, p라는 점을 가졌을 때 y 값이 사인 세타 그 자체가 될 거라고. 맞나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반지름분의 x였어요. 근데 반지름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값 자체가 코사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되셨을까? 탄젠트는요. x분의 y였어. 근데 그 x가 지금 누구니? 코사인이고 y가 사인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방금 선생님이 원을 뭐라고 했었냐면 중심좌표가 원점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중심에 이 원에 누가 지나가고 있냐면 P라는 점이 지나가고 있죠. 그럼 그대로 대입해 줄 수 있겠지. 대입해 주시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 y 대신에 사인 넣으면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걔가 얼만데? 1이겠죠. 원래 원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잖아. 그런데 내가 xy 대신에 요 y를 잡아 넣었을 뿐인 거라. 그래 두 번째 관계식 요거 되셨을까? 두 번째는요. 탄젠트라는 놈 원래 자체가 x분의 y였어. 근데 그 x가 누구니? 코사인. y가 누구야? 사인. 요게 두 번째 관계식. 그러니까 저기선 첫 번째 관계식이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간단한 내용 때문에 저런 관계가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바로 이어서 문제를 보게 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사인 탄젠트를 구해달래. 사실 좀 전에 우리 했던 거 기억나? 선생님이 삼각형 그래서 중학교처럼 풀던 거 그렇게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푸시고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실 땐 이렇게 하셔야 돼. 가보자. 첫 번째, 코사인 세타라는 놈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인이라고 하는 공식을 쓰려면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했을 때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우리 관계식 대입할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요거 제곱해주시면 25분의 9가 될 것이고,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 얼마야? 16 되겠지. 확인하자. 이사분면이네. 사인 부호는요? 양수. 맞아요? 다시 말해서 사인 세타 값은 5분의 4가 되겠지. 왜냐하면 세타가 지금 이사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되셨을까요? 자, 그럼 탄젠트는요? 바로 이어서 찾아줄 수 있겠네. 탄젠트라는 놈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5분의 4가 될 거고, 약분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사인하고 탄젠트를 찾아줄 수 있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확인 2번. 자리가 조금 협소하네. 여기다 좀 쓸게. 아직 안 지우고. 2번 보시면은 합이 나와 있는데 곱이 궁금하대. 내가 쓸 수 있는 거 완전 제곱식을 쓸 수 있어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요거 자체를 제곱해볼까? 완전 제곱식 불러주세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러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1. 다시 말해서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될 건데 걔가 지금 얼마래? 어디 갔노? 요거 제곱하면 4분의 1이래. 다시 말해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는 값은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따라서 2 나눠주시면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되셨을까? 오케이, 확인 문제 정리해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관계식 하나 적어두고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풀게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라고요, 여러분? 1.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요거 관계식 하나 알고 계속해서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요 아이를 간단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1번부터 가보자. 분수 더하기 뭐 해줄 수 있어? 통분. 뭘로 통분할까? 1 마이너스 코사인. 그러면 앞에 있는 사인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하고 다시 더하기 사인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해주실 수 있죠. 그럼 정리해주시면 밑에 거 합차 따라왔어? 위에 거는 사인 코사인 어차피 사라지겠지? 사인만 두 개 남겠네? 2사인 따라왔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뭐랑 똑같아 여러분? 사인 제곱이랑 똑같지? 그리고 2사인 따라서 약분하면 얼마다?
사인 세타분의 2가 될 것이다. 푸는 방법 알겠어? 따라오고 있어? 적절하게 여러분 이런 곱셈공식이나 곱셈공식도 아니 곱셈공식이지? 곱셈공식이나 이런 전개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문제 푸실 수 있어. 두 번 해야 돼. 2번 가볼게. 이 친구 계산하려고 해요. 이 친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1 더하기. 자 볼까요? 탄젠트가 있어요. 당장에 지금 저 탄젠트를 생각해 줄 수가 없어서 뭐 해줄 거냐면 코사인 사인인 공식으로 바꿀 거라. 잘 따라와야 되더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되겠죠? 위에 있는 친구는 코사인분의 2사인 되는 거 맞아? 분모에 있는 이 친구 통분할게. 통분해주면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하게 될 거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얼마야? 1. 그리고 코사인분의 2사인 되겠죠. 그럼 이거 코사인 하나 약분해 주시면은 남는 게 결론적으로 2사인 코사인 이렇게 남겠죠. 되셨을까? 정리 한번 해볼게. 세타가 제 2사분면 각이고 정을 만족시킬 때 저 아이 값을 찾아달래. 요거 계산하러 갈까? 각 변에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지금 방정식 형태가 될 거니까 각 변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해보자. 그러면 1 플러스 사인은 2배의 1 마이너스 사인이 될 거고 전개해주시면 2 마이너스 2 사인 또 이항하고 이항해주면 3 사인이라고 하는 게 1이 될 거고요. 다시 말해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건 코사인이에요. 그럼 우리 삼각함수 관계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친구는 뭐랑 같나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여기 직구 집어넣게 되면은 9분의 8이랑 같은 걸 알 수가 있고 제2사분면 각일의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요? 마이너스. 여기 루트 씌우면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지. 세타가 2사분면 각이니까. 되셨을까요? 그래서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역수네요. 역수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주시면 2 루트 2분의 3 되겠지. 계산하는 거야. 뭐 친구들도 하시면 되니까. 계산해보자.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이 나와 있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좀 전에 했던 곱과 그 다음에 차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용할 거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인 걸 이용할 거라서 그대로 가볼게요. 저 친구 그대로 제곱하러 가봅시다. 이거 아까 완제 계산하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2사인 코사인이 되었으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5분의 1은 1, 2사인 코사인. 다시 말해서 2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었으며 내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2 나눠야 되니까. 되었을까? 얘는 빼있는 얘들아. 얘 뭐랑 똑같아? 오케이 나이스. 이거랑 똑같죠?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 아까 저기 집어넣으시면 5분의 1 사인 코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5분의 2 집어넣어 주시면 플러스 5분의 8 맞나요? 정리해주니까 5분의 9 잘 보세요. 몇 사분면 각입니까? 270이랑 그러면 4사분면 각이라 그죠? 4사분면이면은 코사인 부호 뭐예요? 코사인이 플러스지? 잘 봐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야.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부호가 어떻게 돼? 음수. 다시 말해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5분의
조심하셔야겠지. 요거 부호를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아이들은. 되었을까? 3, 4분면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아니 4, 4분면 각이라서 코사인이 양수고 사인이 음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음수값이 나와야 한다. 되셨을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정리해 주시고요. 그 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저거 5분의 1이에요. 어디 5분의 1? 이거 제곱한 거? 이거 제곱하면 25분의 5. 약분하면 5분의 1.